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자기 유도인데요. 전자기 유도는 전자기의 변화가 전류를 일으키는 현상인데요. 전자기 유도로 우리가 아는 전동기, 발전기 등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기 유도를 발견한 사람은 패러데이라는 사람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자석의 속도가 빠를수록 자석의 세기가 셀수록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고 합니다. 이 유도 전류는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류인데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합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은 간단하게 자기장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코일에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이 N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N극이 되는데요. 그럼 우리 오른손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그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N극 자석이 코일에서 멀어지게 될 때 이 방향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것은 S극이 되고 N극이 이쪽이 되면서 오른손을 뒤집어서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S극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극이 멀리 갔을 때 이 S극 멀리 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N극으로 하게 되고, 그렇다면 전류의 방향이 같겠죠. 그리고 반대로 S극이 가까이 왔을 때 이를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S극이 되고 이것이 N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유도 전류의 방향과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전동기와 발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그게 바로 전동기입니다. 이 전동기와 발전기의 원리는 정말 똑같은데요. 다만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넣었을 때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면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수송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고 단위는 와트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은 T분의 2, 그러니까 시간분의 그 1인데요. 이 에너지를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1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 동안 일했냐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전자에서의 이 힘은 전자기적인 힘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Q는 전하의 양인데요. 이 전하가 얼마 동안 에너지를 했냐, 그게 바로 힘이 됩니다. 전하가 에너지를 가지는 것, 그게 바로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E 곱하기 S는 이게 바로 저희가 흔히 아는 볼트입니다. 전압이 있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의 이 Q는 전하의 양인데 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대문자 Q를 고쳐준다면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봐야 될 것이 T분의 Q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I, 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P는 VI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단지 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면서 이 식을 한번 써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더 나가서 V는 IR이라는 우리 공식을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식을 여기 한번 대입해보면 P는 I제곱 R이라는 이 두 가지의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한번 손실 전력에 대해서 한번 실제 적용을 해볼 건데요. 실제로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손실되는 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에너지의 형태로 손실되는 전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손실 전력을 아까우니까 그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나왔던 이 식에서도 보다시피 전류의 세기를 낮추거나 저항을 낮추거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을 낮추는 방법인데요.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단면적을 크게 굵게 만들거나 길이를 작게, 길이를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그래서 발전소를 도시 근처에 두는 것. 그리고 이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저항이 작은 물체로 바꾸는 구리에서 은으로 바꾸는 것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은으로 모든 손전등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발전소를 도시 근처에 세우기도 어렵고 또 굵은 도선으로 하기에는 그 손전탑이 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전류의 세기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P는 VI잖아요. 그렇다면 얘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압을 올리면 되겠죠. 왜냐면 P 전력은 같아야 하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서 보내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손실 전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는 고전압 송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송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을 보면 송전압, 그러니까 전압을 n배 높여주게 된다면 전류의 세기는 n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돼서 손실 전력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전지를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태양전지는 광전 효과를 이용하게 됩니다. 광전 효과는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된 그 이론인데요. 광전 효과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에다가 빛을 쪼여주게 되면 가장 밖에 있는 전자가 전자를 내놓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이 전자를 광전자라고 부릅니다. 사실 빛은 입자성과 파장성이 있는데 이때 이 빛의 입자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걸 이용한 게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태양전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다가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요.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많고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습니다. 이 둘이 만나게 되면 여기는 사실 플러스를 띄는데요. 전자가 안으로 들어가서 이런 공핍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여기에 햇빛이 오게 된다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기 있던 양공들은 이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전자가 이쪽으로 가다 보니 이렇게 전자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전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 이런 전류의 흐름이 전자가 흐른다는 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고 그럼 전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게 바로 태양전지입니다. 태양전지의 특별한 점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들과는 다르게 터빈을 돌리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런 태양전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유망한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